자, 안녕하세요. 주식빌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좀 재밌는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니님이 주식을 처음 배운 게 거의 20년 전인가요? 20년까지는 안 됐죠. 예전에 이제 막 종이로 막 차트 보고 막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네. 지금이야 이제 자기 스타일로 완성하셔서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처음에 배울 때는 많이 시행착오 겪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겪었을 겁니다, 아마도. 네. 그 당시는 이제 시대가 그랬으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어니님이 옛날로 돌아간다면, 주식을 처음 배우는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런데 불필요한 시행착오와 해야 될 것을 아는 정도로 이제 돌아간다면, 주식을 배울 때 시행착오를 좀 줄이면서 배우실 텐데, 네. 뭐부터 배우시겠어요? 예전에 이제 뭐부터 배웠다 이거 말고, 만약에 지금 돌아가면 뭐부터 배우고 싶다 이런 질문을 한다 그러면,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바웃 타임처럼 시간 여행을 하는 거죠, 제가. 그렇죠. 과거의 나에게 주식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 네. 그리고 약간 정정을 하면은 진짜 20년까지는 안 됐습니다. 참고해 네. 주시고요. 네. 네. 충분히 오래됐다 정도에서 과거로 돌아가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답하고는 완전히 다른 대답일 것 같아요. 저는 마인드 먼저 배울 겁니다. 다시 시작한다면 그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빠른 길이라고, 현재 지금 위치에 올라온 시점에서 되돌아보면은 그게 제일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 기법, 단타, 고점 돌파, 박스 매매, 아니면 구간 나누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진짜 늦게 배워도 마지막에 딱 얹으면 얹어져요. 근데 마인드나 생각하는, 사고방식? 네, 그 결 있잖아요. 사고방식의 네. 흐름, 이거는 빨리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은 되게 빨리 배워져요. 이게 좀 갈립니다. 근데 이 갈리는 거는 주식을 어떻게 배울래, 언제 배울래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온 환경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자기 성향이 삶에서 녹아져 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걸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으니까, 어린 나이에 이거를 배우면 제 그릇이 커봤자 얼마나 클 것이며, 제가 생각이 깊어야 얼마나 깊겠어요. 의지와 열정이 충만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의지 뿜뿜하면서 열정 부자. 정말 열심히, 이거는 자신 있게 했었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그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마인드 훈련에 올인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 이제 구체적으로 과거의 원희님은 처음 배우는 시절에 마인드가 어땠기에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랑, 네. 마인드 훈련을 한다, 마인드부터 배운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지 이런 정도로 얘기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말로 말하게 되면 저도 주식 투자가 프로그램화가 될 정도로, 제가 다 이론들을 정리해 보게 되면은 정리가 될 거라고 착각한 시절이 있었어요. 실제로 해보려고도 했었고요. 이럴 땐 저렇게 하고 저럴 땐 이렇게 하고 기법적으로 막 띡띡띡 막는 방정식 같은 것들. 네, 맞아요. 제 스스로의 정리를 했었어요. 저는 2년 넘게 그러한 네. 것들을 해봤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했습니다, 저도. 될 것 같으니까. 네. 근데 대신에 앞에서 안 하죠. 뒤에서 하죠. 네. 2년 넘게 해봤어요. 그럼 그 2년의 과정 동안 스승들을 불신하셨나요? 아니요, 인정했어요. 대신에 차이점은 이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인정해서 배우는 건 완전히 배우지만 여기에 대한 미련이나 이게 맞고 틀리고를 직접 부딪혀봐야 되겠구나 였죠. 마치 이제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이제 이걸 해서 나만의 뭔가를 이뤄내겠다, 이런 생각 같은 거였을까요? 네, 저는 그거를 완성하면 제가 속된 말로 청출어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는 데까지 저도 2년 넘게 걸렸어요. 완전히 인정하는 데까지. 물론 이제 경우는 다르지만 어니님의 스승과 어니님의 환경은 지금 같진 않지만 네. 마치 지금 어니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클럽에 있는 회원분들이 네,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들이 직접 말을 하지 않아도 네, 그랬나 보네요, 지금의 제자분들처럼. 네. 해보는 것 자체는 좋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게 완전히 충족이 돼야지 그 다음에 길이 열리니까, 중간에. 그리고 하다 보면 깨달음이 얻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러고 나서 오히려 돌아서 그 마인드 훈련을 하는데 또 시간이 좀 걸렸죠. 잘하는가와 못하는가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왜냐면은 실력적으로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인드 부분은 되게
계속 꾸준히 훈련하고 지금도 사람이기에 항상 신경 쓰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을 최고가 아니어도 괜찮아를 스스로한테 진짜 많이 말하면서 마인드를 잡아 나갈 것 같아요. 그때는 저는 그랬거든요. 정말 최고가 되고 싶은, 뭐 버디님은 개인적으로 저를 좀 아실 수도 있으니까 열정이나 의지가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네네. 네, 거의 집요함의 끝이었어요. 그 전에 알았으면 진짜 싫었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정말 그런 거를 채워감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약간 좀 질문을 수정을 해보죠. 만약에 어니님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는 거예요. 어린 어니스트를 가르치는 입장이 된다고 쳐볼게요. 네, 그러면 그 어린 어니스트를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마인드부적인 부분을 네. 어떤 걸 어떻게 가르치실까요? 실패해도 넘어져도 아무 일 안 생겨 라고 가르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이죠. 대신에 아무 일 안 생길 정도로만 조정할 수 있게끔 교육과 훈련은 시키죠. 그때는 막 실패하는 게 너무 싫었나요? 네. 실패라는 게 이제 매매를 한번 좀 잘못하게 된다던가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어차피 어린 나이니까 뭐 자금으로 해봤자 그때 뭐 전재산이라고 해봤자 얼마가 있었을 것이며 전재산 몰빵 이런 것도 별 의미 없을 때예요. 지나고 생각하면은. 근데 행위 하나하나에 대한 결과적 의미 부여, 잘하고자 하는 열정에서 나오는 그 의미 부여, 지금의 맞고 틀림, 여기에 되게 연연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런 거 조금씩 다 내려놔도 잘 굴러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걸 아는 데까지 저는 제가 봐볼 수 있는 이론적인 원론은 거의 다 파악하고서 결론을 냈으니까. 이게 뻘짓이구나라는 거를 다 가보고. 네, 돌고 돌고 돌아서. 그렇다고 해서 근데 저의 뻘짓은 아마 지금 시대의 주식을 배우는 그 기법파 뻘짓하고는 다른 결은 달라요. 저는 그쪽으로는 안 갔어요. 완성된 거를 배우진 않았어요. 저는 거의 다 원론, 이론, 원리죠. 이 말이 얼마나 집요하냐면은 정돈되지 않은 원론을 정말 깊게 팠어요. 원론을 정리해서 이제 기법화 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어떻게 보면은 기법을 배우려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기법을 만들려고 그런 거네. 그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스스로 이해와 납득을 위해서 그걸 해보려고 한 거는 맞죠. 그것도 다른 기법을 참고해서 만든 게 아니라 원론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제가 생각해도 어린 시절에 저는 피곤한 스타일이죠. 그렇게 해야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때는. 근데 이제 돌아가서 만약에 스승이 된다면 야 거기에 길 없어 이런 거를 좀 알려줄 거라는 건가요? 지금 그러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알거든요. 얼마나 헤맨 건지. 그 안에서 남는 것도 있어요. 이론은 남죠. 근데 그 이론이 그렇게 해야지만 남겨지는 것일까라는 생각에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마인드를 먼저 배운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하는 거에 근원적인 부분에 마인드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드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네. 제가 지금 수익을 내에 있어서 수익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건 무엇일까라고 돌이켜 질문을 해보면은 기법, 기술, 이론 이게 아니거든요. 네. 마인드거든요. 수익을 낼 줄 아는 마인드랑 수익을 내기 힘든 마인드가 저는 존재한다고 봐요. 그 당시는 수익을 내기 힘든 마인드에 가까웠어요. 그럼에도 수익은 냈습니다. 근데 뭔가 좀 부족했겠죠 지금 생각하면. 제자리 걸음이었죠. 네. 부족한 상태로 기법을 채우고 막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랬다는 거네요. 그 마인드가 부족한 상태로. 네.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그 열정이 향하고 있는 그 갈망하는 곳이 뭔지는 제가 보통 가르치시는 분들을 이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누구보다 이해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게 되면요. 제 열정에서는 웬만한 사람한테 지지 않을 자신이 있거든요. 지금 그 길을 꿈꾸시는 분들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던 아니면 클럽에서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와 진짜 그렇죠. 열심히 한다. 근데 조금 죄송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 기준에서 제가 열심히 했을 때랑 비교하게 되면은 정말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저는 그 정도로 진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또라이 짓을 했어요.
네, 열심히 꾸준하게. 그런데도 안 됐어요. 내가 못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안 될 거야? 되게 건방진 소리 아니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다가 제가 그러면 왜 그걸 인정하게 됐을까? 내가 못해서였을까? 다른 사람은 했는데 내가 못해서라고 생각했으면은 전 끝까지 갔을 거예요. 될 때까지. 근데 다른 사람도 없었어요.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도. 그 한 번의 주변을 돌아봤으면은 처음부터 그 가시밭길을 안 걸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부분은 버디님은 선천적으로 아니면 노력하신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좀 사회 아니면은 커뮤니케이션 뭐 요런 쪽에서 정답이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약간 미국식 사고방식을 타고났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원래 네, 유연함을 맞습니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저는 걸음걸이부터 유연합니다. 타고나기 그렇게 본 내추럴입니다. 네. 네, 그 버디님이 그런 유연함 그거를 저는 필요에 의해서 알게 된 거죠. 주식의 유연함을. 원래는 저는 아시겠지만 저는 그러진 않아요. 굉장히 강직하죠. 올고든 분이세요, 진짜. 그러기 때문에 참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그 안에서도 남은 건 있다, 얻은 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다시 시작한다면은 꼭 그렇게 해야 될까?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를. 왜냐면은 운동으로 프로 선수가 되는데 부상 다 당해보고 뭐 다 해보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부상을 극복하는 방법을 익혀가면서 이럴 필요가 있을까? 부상 안 당하면서 그냥 프로 하면서 안 다치고 오래 하면은 그게 더 좋은 거 아닐까? 이게 더 현명한 거 아닐까? 이 생각인 거죠. 그렇군요. 이거는 이제 언니님의 개인적인 얘기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언니님 같은 경우에는 과거로 만약에 돌아가면은 언니님의 과거의 언니님께 유연함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주고 싶다, 이런 얘기로도 들리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진짜 독할 정도로 강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그렇군요. 뭐 그 방법이 꼭 맞다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언니님이 그 클럽에서 그냥 일반인들 분들이지만 회원분들을 가르치고 있고 계속 매일매일 보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느끼는 생각들이겠죠. 네. 근데 유연함만 심어줘도 계좌가 달라져요. 제일 먼저 바뀌는 거는. 그리고 특히 좀 본인이 되게 열정적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유연함이 좀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네. 경직되어 있죠. 저는 근데 그런 분들을 더 잘 아는 게 제가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분들보다 제가 더 강성이었으니까. 네. 더한 사람이었으니까. 네, 진짜 더한 XX였기 때문에 그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의 그 갈증, 갈망, 답답함은 유연함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어요 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 유연함이 목표한 곳은 강직하게 우직하게 가가지고 그 이론의 끝을 파보면 답이 나올 거냐, 끝을 파봤더니 답이 안 나와요. 돌아와서 유연함을 갖추면은 답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되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약간 듣는 분들을 위해서 그럼 도대체 그 유연함이라는 걸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뭘까요? 이런 정도로 얘기해 볼까요? 네, 대응이요. 이럴 때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그게 제가 얘기하는 강직함이에요. 모든 방법에 대한 정리. 그러니까 저는 특히나 숫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수치값이 나왔었을 때 이렇게 행동한다. 정리된 행동 패턴. 이게 좀 경직되고 강직한 방법이에요. 저는 그래 10,000개라고 하게 되면은 10,000개라도 내가 다 습득할게. 10만 개? 괜찮아. 10만 개 다 외울게. 100만 개? 그래 해보자. 이럴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될 것 같으면은 주식투자 법전이 나왔겠죠. 변호사 시험 엄청 어렵잖아요. 사법고 시험 엄청 어렵잖아요. 책도 엄청 두껍잖아요. 하지만 법은 정리가 되잖아요. 네. 판례가 있고 외우잖아요. 그쪽이 더 쉽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거기는 정해진 규율이기 때문에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는 거는 거기에 살붙여서 계속 외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식 투자는 정말 신기한 게 사람의 성격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5억 명이 있으면 5억 개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4개면 되는 거 아닌가요? A형, B형, O형, AB형. RH 플러스 마이너스 안 넣나요? 8개였군요. 네.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거는 그러면 정리 안 돼도 정리되는 범주로 맞추면 되잖아. 주식은 근데 변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리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저보다는 버디님이 더 타고나신 것 같은데, 성향적으로. 타고났는데 노력을 잘 안 해요. 본인만큼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과거로 돌아간다면 노력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오고 네. 오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그 과거의 성향, 지금의 성향도 그렇지만 그 성향도 가르치시는데 되게 많이 도움 되시겠어요. 열심히 하는 분들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더 잘 아는 거니까. 네. 왜냐면은 그리고 제가 강성이었으면은 제 주변에 강성이 많았겠죠. 네. 제 주변에서 저랑 같이 훈련을 하고 그랬었던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10%가 안 됩니다. 네. 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오해 마셔야 되는 게, 지금 저희 클럽에 와서 일반인 분들이 그 투자 뽁짝뽁짝 배우듯이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님은 되게 힘든 그런 길을 걸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강성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들, 강성 중에서도 노력이란 게 뭔지 아는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그리고 어디 가서 진짜 뭐 하나 꿀릴 거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연함이 생기지 않으면은 뭐 부러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엔 다른 일로 가더라고요. 왜냐면 머리 좋고 다른 거 하더라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근데 투자 쪽에서 정말 살아남고 생존하는 게 끝이 아니라 잘하고 수익을 내고 꾸준하게 롱런을 한다는 거는 분명히 노력과 열정, 의지, 강성적인 부분도 필요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유연함도 필요하다라는 거. 그 두 개 역시도 균형이 잡혀야 된다라는 거. 저는 강성이었기 때문에 유연함을 넣어주는 걸 정말 많이 노력을 했고요. 유연함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대신에 성향 자체가 유하잖아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노력을 좀 덜 하죠. 그렇죠. 네. 버디님도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분들은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거고, 그래 나는 근데 그 정도까지 해서 프로 할 거 아니잖아 하면은 전체적인 총값을 조금만 줄여주면서 그냥 수익 날 수 있는 정도로만 하면 되고, 아니면은 수익 날 수 있는 정도도 나는 충분히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할 거야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수단을 이용해서 하면 되고, 결국에 만족감이라는 거는 주관적이다, 다 다르다,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주식 투자에서 성공과 실패는 잘하고 못하고로 나오지 않고 마인드에서 나오는데, 그 마인드에서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균형값을 찾을 수 있냐 없냐는 마인드가 준비되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면 마인드는 그 도화지 같은 거죠. 도화지가 뭐 몇 절짜리냐, 네.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색깔이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림의 방향도 달라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그 근본을 좀 먼저 채워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마인드는 근본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도화지라는 비유를 했는데 그 도화지가 조금 오염됐을수록 얼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그 얼룩을 지우는데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 또한 받아들여야 된다.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저는 들으시는 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 재밌지 않나요? 뭐 라디오 사연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과거 막 셀럽의 과거 얘기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재밌었는데 도움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 본인에게 비추어서 되짚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이제 뭐 담백하게 언니님의 얘기를 그냥 들었는데요. 그냥 흘려들을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에게 이렇게 비추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이런 마인드적인 거 말고 저희 실전 매매부터 해서 다양한 것들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고 있죠. 유튜브에서 저희 영상들 100편 200편 되는 거지만 정주행에서 처음부터 보시면은 정말 많은 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좀 부족하다, 나는 더 좀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도 지금 언제든지 이렇게 문이 열려 있으니까 노크하셔서 함께 하시면은
언니님의 이런 뭐 좋은 얘기들을 라이브로 계속 들으면서 매매도 같이 따라하면서 실력과 수익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보다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